대표님, 이번에는 이혼을 주제로 하나씩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네. 먼저, 이혼으로 인한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주로 이제 상담을 오시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긴 해요. 이혼을 하실지 마실지부터 이혼 의사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누구 잘못이냐, 귀책 사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위자료에 관한 문제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녀분이 계시면 친권 양육권 이 부분 얘기하고, 제일 좀 많이들 얘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협의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다들 협의 이혼 절차를 먼저 시도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혼 자체는 동의가 잘 되는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문제, 양육비 문제, 재산 분할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협의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다 보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협의혼 신청서를 내더라도 그 숙려 기간 동안 보면 서로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고 하면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게 불리하다 싶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의 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도 그 재산 분할로 인해서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재산 분할은 통상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재산 분할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그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의미가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혼 후에 그 삶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혼 절차에서 그만큼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 재판상 이혼을 하다 보면 먼저 재판부에서 재산 명시 결정이라는 걸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원에서도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 목록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는 절차는 아니죠. 재산 분할 명세표라는 거를 작성할 텐데 네. 이게 스스로 제출한 재산 목록이 네. 기초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걸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법원에서 재산 명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출하는 목록들이 사실상 거의 신뢰가 된다라고 하면 재판 절차도 짧아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못 믿죠.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사실상 재산 분할 과정이 좀 시작이 된다는 건데, 각 사무실마다 어떤 실력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부분이 이제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잘 이렇게 찾아내느냐, 여기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예시가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뭐 퇴직금, 연금, 주식, 코인 뭐 요런 것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 또 예금 같은 경우 저희가 통상 법원에서는 3년치 파탄 시기부터 3년 전의 예금을 다 이제 계산액을 조회를 받아보는데, 그 부분 중에 좀 돈을 빼돌렸다, 쉽게 말하면 재산 분할을 안 당하기 위해서 빼돌렸다라는 부분 찾는 것, 변호사로서 실력 차이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재산 파악과 관련해서 뭐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기술적인 부분이 영업상 비밀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좀 그러면,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경우 배우자가 골프장을 한 군데만 계속 다니면 거기 회원권이 있겠다 싶고 그 골프장에 사실 조회하면 회원 명단이나 회원권 가격 이런 거 다 와요. 보통은 다 오는데 골프장을 여러 군데 다닌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지금 회원권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럴 때 찾아내는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그 구청 세무과에 아예 배우자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납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세금을 다 조회를 해요. 회원권도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또 회원권을 팔게 되면 거기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이제 그 세금적인 걸 가지고 다시 골프장 찾아내고 그 골프장의 사실 조회를 다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 중에 분양권, 이게 선분양이잖아요. 분양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그 분양 계약서가 배우자만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게 어디인지도 몰라.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나중에 준공 다 되고 나면 가격이 많이 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재산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분양권을 찾아내는 거. 요거 그때 같은 경우도 인천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저희가 그 지역 다 뒤져서 공사 현장 가서
시공사 시행사 조합 다 찾아내고 그래서 그 조합이랑 시공사에 사실 조회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적도 있었고 동산 중에는 보면 저희 포크레인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는 배우자가 무슨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차 넘버까지도 보통 아니까. 그러면 이제 중고차 시세 조회하고 이러면 다 되는데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저기 거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몰라요. 가격도 사실 상당한데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차량 등록사업소 그냥 조회해서 찾아내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주식 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내역을 몰라도 처음부터 저희가 다 찾아낼 수는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더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